제가 앞서 이 9월 9일이 이 특별한 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왜 이 특별한 날인지 그 말씀을 좀 여러분들에게 중심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9월 9일, 두 가지 특별한 날입니다. 하나는 이 고려인 동포들이 1937년 소련 스탈린에 의해서 연해주에서 이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하게 될 첫 기차를 탔던 그 날이 9월 9일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1948년 8월 15일에는 이런 남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됐죠. 그리고 나서 그해 9월 9일은 북한 조선인민공화국인가요? 이 북한 정권이 이렇게 수립이 된 날입니다. 그래서 참 이 9월 9일이 고려인 동포들에게는 상당히 강제 이주의 아픔을 시작되는 그런 날로 기억되고 있고, 근데 뭐 북한에서는 보니까 9월 9일을 맞이해서 뭐 성대한 또 이렇게 축제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또 역시 뭐 9월 9일 이번에 뭐 북한이 뭐 여러 가지 또 강성 이야기를 했습니다. 핵 절대 포기하지 못한다. 조금만 위험이 있으면은 이 남한을 향해서도 핵을 바로 쏠 수 있다. 뭐 그렇게 지침까지 만들어가면서 그렇게 또 나왔습니다. 먼저 이 9월 9일 고려인 동포들 이야기부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37년 소련 스탈린에서 연해주에서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강제 이주를 시작한 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요거를 보시면은, 네, 이게 고려인 강제 이주 경로를 나타낸 지도인데요. 그러니까 브라디보스토크 라즈돌 노예역이라고 1937년 9월 9일 첫 이주 열차를 타고 여기서부터 여기 유슈토베까지 여기에 뭐 이동을 하는데 상당히 뭐 한 달 가까이 걸리면서 또 6,4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1937년 10월 9일 첫 도착, 그러니까 9월 9일 날 출발을 해서 10월 9일인가 한 달 정도 이동을 한 거죠. 그래서 124편의 열차로 이렇게 강제 이주를 해서 고려인 동포들이 이쪽 연해주에서 있다가 이쪽 지역으로, 이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17만 2천여 명이 이렇게 강제 이주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뭐 기록을 보니까요, 뭐 참 고생들 많이 보통 고생들을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이 서울대학교 논문에 이렇게 나온 걸 제가 봤는데, 이 증언에 따르면 단층 차량에 좌우 벽면에 선반을 붙여서 2층으로 만든 다음 네 가족을 태운 경우도 있고, 사람이 많을 때는 그 이상도 얼마든지 탈 수 있었다. 지금도 일부 자료집을 찾아보면 그 당시 열차에 태워졌던 고려인들의 사진이 약간 남아있는데, 대부분 창이 없는 화물칸 같은 공간에 빽빽하게 들어 앉았거나 서 있는 장면들이 나온다. 단층을 뭐 여러 층으로 개조해 허리를 펼 수 없는 데다가 가밀하게 태워서 편안히 앉아있기도 힘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다른 데 있었다. 이 목적지도 모른 채 하루 꼬박 내달리던 열차는 24시간에 한두 곳에 정차할 뿐이었다. 따라서 탑승한 고려인들은 차가 설 때까지 대소변을 참아야 했고, 열차가 정지해 문을 열 때면은 곧장 주변의 화장실로 시합을 하듯 달려가야 했다. 네, 제가 지금 일부분만 여러분에게 읽어 드렸습니다. 이 당시에 한 17만 2천여 명, 이 고려인 동포들이 연해주에서 중앙아시아로 1937년도에 이렇게 이주를 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보니까 한 3분의 1이 이동 중에 이렇게 사망을 했다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네, 지금 뭐 고려인 동포들 이제는 한국에도 이제 많이 나오고 이렇게 계셔서 한 10만 명 정도가 지금 한국에 나와 계시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또 이주의 역사를 계속 또 갖고 계시다. 거기에다가 또 이제는 우크라이나 또 전쟁이 있어서
또 우크라이나로 이주했던, 그 당시 이주했던 분이 또 지금 이 전쟁의 그냥 고초를 겪고, 또 뭐 일부는 한국에 오신 분도, 피난 오신 분들도 있고, 뭐 그런 상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9월 9일, 1937년, 네, 고려인 동포들이 이렇게 이주한 날인데요. 그래서 요 올해는 이 추석 명절과 함께 또 그 아픈 강제 이주의 날을 또 기억을 하게 되는 그런 날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들에게 좀 고려인 동포들의 이 추석 맞이를 한 고려인 동포들에게 또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 이 역사, 이 과거의 강제 이주 역사를 여러분들에게 일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 9월 9일, 뭐, 북한에서는 구구절이라고 그래가지고 5대 명절이죠. 그래서 항상 또 이렇게 특별한 날을 맞이하게 되면은, 뭐, 북한에서도 뭐 회의도 개최하고, 뭐, 새로운 또 가구도 다지고 그럴 텐데, 네. 그 9월 9일, 5일, 7월 8일, 네, 최고인민회의, 뭐, 이렇게 개최를 했고, 예, 또, 큰 또 시정연설을 김정은이가 했죠. 그렇게 하면서 북한이 이제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것도 이 선제 공격이 가능하도록 5대 조건을 이게 천명을 하는 그런 메시지도 냈습니다. 이 핵무기를 선제 공격 가능한 핵사용 5대 조건 천명. 네, 그걸 보면은요. 핵무기 사용 조건으로 핵무기 또는 기타 대량 상살무기 공격이 감행되었거나 임박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의 존립과 인민의 생명 안전에 파국적인 위기를 초래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핵무기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조성되는 경우 뭐 이런 경우 해가지고 모두 한 5가지 정도의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조건까지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뭐 그것도 이 김정은이 얘가 어떤 위협을 느꼈을 때는 또 김정은에 의해서 즉각 사용이 될 수가 있다. 뭐 이렇게까지 이 발표를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추석 한가위를 맞이해서 네, 또 이런 이 북한의 이런 안 좋은 또 뉴스까지 그렇게 있어서 상당히 뭐랄까 좀 염려와 우려를 또 하게 되는 그런 분위기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한반도에서는 절대로 안정과 이 평화가 계속 유지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또 이런 걸 위해서 우리 또 민족, 또 이런 위험한 핵무기로 인해서 자멸의 위기를 우리가 초래하지 않도록 우리 또 참 이 남북 문제를 잘 풀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